테슬라의 경우 올해 로보택시가 출시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가 지난 6년간 곧 출시될 것이라고 말해왔고 저희도 더 빨리 나올 줄 알았지만 이제 진짜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기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392.22를 기록했고요. 오늘 2.22%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테슬라의 한 주 동안의 변동성은 마이너스 1.48%를 보여주고 있고요. 한 달 동안의 변동성은 3.41%의 상승을, 6개월 동안에는 무려 88.86%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며 테슬라의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은 마이너스 2.88%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ARK에서는 픽 아이디어 2025를 발표하면서 2025년에 대한 전망과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발표했는데요. 이 ARK에서는 주요 11개 기술이 앞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하고 이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을 하고 있지만 이 오늘의 테슬라 뉴스에서는 이 중에서 로보택시와 로봇에 집중을 하고 있으며 이 테슬라가 가려는 길은 무엇인지, 또 ARK에서는 이 로보택시와 로봇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고 이 중에서도 AI와 로보택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ARK에서는 2025년에 대한 예상을 하면서 이 혁신적 기술로 인해서 기하급수적 성장을 이루는 해가 바로 2025년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오늘 리포트의 핵심은 바로 기하급수적인 성장이란 말이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이 ARK에서는 오늘날 진화하고 있는 복잡한 5가지 기술 기반의 혁신을 언급하면서 이 가장 중요한 것이 AI와 로봇, 에너지 저장 장치와 이 블록체인 그리고 DNA 시퀀싱이 될 거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술 플랫폼은 앞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서 기하급수적인 산업 전반의 발전을 촉진하고 이 글로벌 경제 성장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며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전망은 ARK를 한 가지 단어로 정리하고 있는데 바로 그 단어는 이 체스판 위의 쌀알 이야기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이 이야기를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짧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느 나라에 체스를 잘 두는 왕이 있었고요. 이 자신과 체스를 해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했지만 나타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한 아이가 나타나서 왕과 게임을 했고 그 결과 승리를 했는데 이 왕은 약속한 대로 소년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고 아이는 왕에게 저는 아주 소박한 소원이 있다면서 64칸의 체스판에 쌀알을 받는 것이 소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소년의 소원은 체스판의 첫 번째 칸에는 한 알, 그리고 두 번째 칸에는 두 알, 세 번째 칸에는 네 알, 이렇게 이전 칸에 비해서 쌀알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것인데 왕은 64칸까지 가봐야 이 쌀알 한 개가 얼마나 증가하겠나 싶어 좋다고 허락했고 소년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소년의 말대로 체스판 첫 칸에 쌀알을 놓고 이 증가를 시키게 되면 이 33칸까지는 그 숫자가 매우 천천히 늘어나는 것 같지만 이 33칸 이후부터는 쌀알의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64칸까지 늘어난 쌀알의 숫자가 마지막에는 무려 구경 2233조 개의 쌀알이 필요하고 이는 왕국에 있는 모든 쌀을 다 주어도 모자르기 때문에 이 소년의 소원으로 인해서 왕이 파산을 했으며 기하급수적인 증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ARK에서는 리포트의 시작에서 정확하게 체스판의 후반부를 이야기하며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앞에서 봤던 한 칸부터 33칸까지는 좀 진행이 느려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33칸부터 64칸, 즉 체스판의 후반부부터는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고 2025년이 바로 33칸이라고 말하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ARK는 도대체 무엇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2025년이 체스판의 33칸이라고 말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그 증거는 바로 AI의 성능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고 AI의 성능을 개발하는 것이 2배로 증가하는 속도를 본다면 점점 체스판의 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여준 그래프는 AI 개발을 위해서 사용되는 칩의 성능이 1975년부터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2018년부터 2028년까지는 선형적 성장, 즉 예측되는 속도로 발전될 것을 예상했지만 2018년부터는 예측할 수 없는 성능의 변화가 나타나 그래프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고 2030년까지 AI 컴퓨터의 달러당 성능은 약 1000배 정도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AI 개발의 성능 증가는 테슬라가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과 로봇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부터는 ARK의 캐시 우드가 예상하고 있는 2025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며 영문 음성과 한글 자막의 영상은 회원님들에게 먼저 선공개되었고 회원에 가입하시면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시청하려고 하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ARK 인베스트가 2025년에 빅 아이디어를 발표했고 지금 ARK 인베스트의 CEO이자 CIO인 캐시 우드와 함께 2025년 전략과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 속에서 기술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캐시 우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시장이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등 많은 혁신 기술 테마에 꽤나 매료된 것 같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암호화폐는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었고 테슬라도 자율주행과 로보틱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남아있는 기회는 무엇인가요? 지금 주목해야 할 유망한 아이디어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저는 AI 혁명이 이제 막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드웨어 중심의 기술 인프라에서 점점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매우 비싼 주식이지만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그만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는 팔란티어가 AI 기술 스택의 가장 중요한 부분, 즉 플랫폼 서비스 패스 영역을 지배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The biggest part of the tech stack when it comes to AI, and that's the platform as a service part of the stack. 그래서 매우 기대가 큽니다. AI 혁명을 생각해보면 지금은 인터넷 초기 단계였던 90년대 초중반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막 시작한 것이죠.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응용 분야 역시 중요합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간형으로까지 개발 중입니다. 천천히 시작되다가 어느 순간 급격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테슬라의 경우 올해 로보택시가 출시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가 지난 6년간 곧 출시될 것이라고 말해왔고 저희도 더 빨리 나올 줄 알았지만 이제 진짜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기회입니다.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인간형 로봇 기회입니다. 테슬라는 공개 시장에서 활동 중이고 피겨 AI는 비상장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저희 벤처 펀드가 이들에 투자하고 있죠. AI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이미 상용화됐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물론 낙관적인 전망들이 있었습니다. 5년 전 귀사 웹사이트를 살펴보니 2024년 테슬라 차량 판매량이 최소 320만 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셨더군요. 그런데 실제로는 180만 대였습니다. 5년 후를 예측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로봇에 돈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 시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마이크, 우리가 코비드 팬데믹을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예측은 제품 단위 성장에 크게 의존하는데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전기차 전망에 있어서는 다른 애널리스트들보다 훨씬 정확한 예측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상과 실제 결과 간의 차이에서 나타난 놀라운 성과가 주가를 끌어올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자, ARK의 인터뷰를 다 봤는데 캐시 우드는 앞으로 일어날 AI의 혁명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하며 지금은 마치 인터넷 초기 단계였던 90년대 초중반과 같은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I의 혁명은 이제 막 시작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1990년대 초반 인터넷이 부상하면서 주목받았던 기업들을 보게 되면 인터넷을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던 넷스케이프와 야후, 아마존과 이베이 같은 기업들이었고 인터넷이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들의 혁신과 서비스는 오늘날의 인터넷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AI 혁명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게 되는데요. 이 테슬라 역시 AI를 이용해 혁신과 서비스로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하며 로보택시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간형 로봇까지 개발 중이고 지금은 그 성장이 천천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급격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 한번 상상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캐시우드는 바로 테슬라가 앞으로 체스판의 후반부, 즉 기하급수적 상승의 혜택을 바로 AI의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테슬라가 차지할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에서는 이런 혁명을 위해서 2025년 6월 로보택시의 공개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다른 주식들이 실적 발표 후 큰 상승을 하고 있는 동안 테슬라는 6월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더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불가능하며 6월에 테슬라가 그런 발표를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 ARK에서는 미래의 자율주행차는 바로 전기차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자율주행을 위한 안정적인 전기의 공급과 또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전기차가 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상황을 봐도 내연기관차는 2017년부터 2024년으로 갈수록 점점 그 판매가 떨어지고 있고요. 또 전기차는 미약하지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자율주행차는 누구나 개발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 내연기관차를 만들던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모두 자신만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들며 개발에 참여했었는데요. 이 10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은 포기를 선언하고 있고 현재는 테슬라와 구글이라는 두 기업만 남아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ARK에서는 2030년까지 자율주행 시장에서 과연 누가 승자가 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리포트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 놀랍게도 2030년까지 로보택시의 수는 전 세계적으로 약 5천만 대에 달할 것이며 테슬라는 그 시장의 점유율을 약 50% 가까이 달성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50%는 웨이모나 중국의 자율주행 기업들이 가져간다고 해도 이들은 중국이나 그 지역 이외에서 해외까지 확장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전 세계 대부분의 로보택시를 테슬라가 독점할 것이다 라는 예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독점을 하기 위해서는 로보택시에 사용되는 차량의 원가 역시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요. 이 ARK에서는 라이트의 법칙을 적용하면서 테슬라가 15,000달러짜리 로보택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고 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배터리 가격의 하락이 라이츠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앞으로 배터리의 비용은 2,300달러까지 낮아질 수 있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역시 배터리에 드는 원가를 더 개선하고자 자체적인 배터리 리튬 정제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더 저렴한 전기차를 만드는데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게 됩니다. 자, 이 때문에 ARK는 테슬라의 사이버캡이 15,000달러 이하의 가격으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테슬라가 저렴한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테슬라와 구글이라는 로보택시의 경쟁에서 가격적인 면으로 테슬라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ARK에서 분석하고 있는 웨이모의 차량당 가격은 초창기에는 라이다의 가격으로 인해서 엄청난 가격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이후에 중국산 차량과 현대의 차량을 쓰겠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비용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테슬라에 예상되고 있는 로보택시의 가격에는 경쟁이 안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곧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두 회사가 같은 비용을 투자했을 때 배포할 수 있는 로보택시의 수에서 바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차량당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로 해석되며 이는 경쟁에서 훨씬 더 유리해질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ARK는 앞으로 로보택시의 시장은 한정된 것이 아니라 확장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사람이 운전하고 있는 택시 시장에서는 마일당 2에서 4달러의 돈을 받고 그 시장이 현재 굉장히 협소한 편이지만 앞으로 발전해서 마일당 1달러를 받는다고 해도 불과 1 트릴리언 달러 정도의 시장밖에 못 만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하지만 마일당 가격이 0.25달러로 내려오게 된다면 그 시장은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전기차를 생산해서 평가할 수 있는 기업의 가치보다는 자율주행 플랫폼 기업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는 기업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고, 이런 기업의 가치를 한번 예상해 봤을 때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에 올인하는 것이 전기차를 판매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며, 테슬라에서 정말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지는 2025년 6월 테슬라의 로보택시의 시작에서 그 상황을 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 33칸까지 오는 과정은 너무나도 그 변동성이 컸고요. 또 주가의 증가 속도가 너무나도 천천히 움직이는 것만 같았지만, 이제부터 로보택시가 시작되는 6월부터는 64칸까지 전속력으로 달리게 될 것을 예상하고 있고, 이 33칸부터 64칸까지 테슬라와 함께 할지는 본인의 결정에 달린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이런 테슬라의 리더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함께 정부에 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ARK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고요. 왜 일론 머스크가 정부와 일을 하는지 ARK의 의견을 같이 마지막으로 들으며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시 테슬라와 같은 기업에 투자할 때 일론 머스크 같은 인물이 그 회사를 이끌고 있다는 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나요? 저희는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경영진입니다. 경영진, 인재, 그리고 기업 문화의 혁신에 있어 비전 있는 리더십이 필수적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기업들이 테슬라가 2018, 19, 20년에 했던 것처럼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막대한 기회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AI 분야에서는 승자 독식 구조가 매우 강합니다. 따라서 이 기업들은 배당금이나 당장 수익, 자사주 매입 등을 원하는 전통적인 투자자들의 요구를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포트폴리오에서는 그런 기업들을 찾기 어려울 겁니다.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있죠. 그렇다면 테슬라의 수장이 대부분의 시간을 정부 관련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걱정되지 않나요? 이런 점이 테슬라의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머스크가 다시 본격적으로 회사 경영에 집중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평가 요소는 경영진입니다. 저희는 경영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비전 있는 리더가 얼마나 뛰어난 인재들과 함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도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지난주 테슬라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들으셨다면 일론 머스크가 문제점이나 병목 현상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아셨을 겁니다. 그는 자율주행 택시 네트워크를 올해 안에 가동하는 것에 매우 집중하고 있습니다. So he's highly focused on getting this autonomous taxi network up and running this year, clearly. 저는 그가 인간형 로봇에 대해 이전보다 더 집요하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빅 아이디어 보고서에서도 인간형 로봇 섹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인간형 로봇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더 큰 혜택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큰 변화입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머스크는 현재 기술 간의 거대한 융합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현재 발전 중인 5대 혁신 플랫폼 로보틱스, 에너지 저장, AI, 블록체인 기술, 다중오믹스 시퀀싱 중 가장 큰 촉매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융합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 중 3개 분야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바로 핵심입니다. 그의 모든 회사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독점적인 자산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AI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가 정부 일을 하는 이유가 데이터 때문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정부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이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